안녕하세요. 하우스로그의 김민기 PD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용인시 처인구 포구급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총 8세대로 되어 있고요. 이곳의 특징을 먼저 설명드리면 경전철인 에버랜드역까지 1km 정도 거리라서 도보로 갔을 때 한 15분 정도 가능하고 차량으로 2-3분 정도의 거리예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가까운데요. 포곡초등학교까지 한 600m 거리라서 도보가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전원주택 중에서 초등학교와 전철에 가까운 곳을 찾기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곳이 그런 곳이죠. 8세대라서 단지가 좀 작기는 한데 주변에 다른 단지와 합쳐지면 한 50세대 정도의 전원마을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도 괜찮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필지 7개와 샘플하우스 1개가 분양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을 사시는 것도 괜찮지만 필지만도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집을 멋지게 짓고 싶다 이러신 분은 필지만 거래도 가능한 곳입니다. 참고로 샘플하우스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샘플하우스는 2세대가 함께 살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보통 2세대가 함께 사는 집이라고 소개시켜드린 집들은 주방이 2개고 또 거실이 2개고 이런 집들이 많죠. 여기는 그런 것들은 기본이고 출입문도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조금 큰 집을 원하진 않지만 2세대가 함께 사신다고 하시면 이 집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집인지 바로 영상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의 단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총 8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필지가 2줄로 해서 되게 간결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쪽에 도로가 있잖아요. 이 도로가 넓게 나와 있긴 하지만 다른 불필요한 도로가 없기 때문에 도로집은 좀 적게 빠진다는 게 장점이에요. 이곳은 총 대지가 125평, 도로지분이 15평 제외돼서 전용 대지가 110평입니다. 건폐율이 20% 땅이다 보니까 한 개 층에 22평씩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1층에 22평이니까 괜찮은 모양의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샘플하우스로 지어진 한 집을 일단 보여드릴 거예요. 참고로 이 집의 건축 스타일은 제 개인적인 취향이랑은 잘 맞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는 것도 좋고요. 여기는 토지만도 분양을 해요. 그래서 이 토지를 사서 개인이 원하는 건설사를 선정을 해서 집을 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보시면 남향으로 나와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채광도 좋고 사용하시기 좀 편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샘플하우스는 그래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출입문과 이쪽에는 지금 오버헤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차량은 2대까지 주차를 할 수 있는데요. 주차장부터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셔터문 같은 경우는 열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집안 내부로 들어가서 설명드립니다. 딱 차량 2대가 빼곡하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공간인데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법적인 규제가 있어서 그 폭 자체는 정해진 규제에 맞게끔 적당하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수도와 전기 시설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보시면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이 되어 있는데요. 공간은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다. 목소리 많이 울리죠, 그래도? 그리고 주차를 하시고 별도의 출입문 없이 안쪽으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시면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계단이 많지가 않아서 조금 연세 드신 분도 올라가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면 오늘 소개할 집이 나오는데요. 이 뒤쪽에 조금 특별한 공간이 있으니까요. 뒤쪽 먼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2세대가 함께 살 수 있게끔 기본적인 설계가 좀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2층으로 계단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앞쪽에 보시면 처마 좀 보이시나요? 그 처마 쪽으로 계단을 별도로 설치하면 2층에 출입문과 신발장이 따로 있어서 2층 세대가 따로 활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전세를 주긴 좀 어려운데 가족끼리 2세대가 함께 사는 그런 분들한테는 괜찮은 집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시가 연결되는 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잔디를 깎아 놓은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잔디가 굉장히 깔끔하게 정비가 됐고요. 어제까지는 못 느꼈는데 벌써 잔디가 파랗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수도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대지가 125평이다 보니까 정원이 좀 넓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정원은 앞정원 스타일로 좀 되어 있어요. 집 자체가 한쪽으로 몰았기 때문에 기역자 형태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요. 디딤석도 잘 갖춰져 있고요. 정원 폭도 그렇고 길이가 넉넉해서 정원 생활하시기 좋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야외용 테이블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위쪽으로 지금 뭐 천막 같은 거를 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공간도 좀 넉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일단 조망이 좋아요. 남양산에 이렇게 언덕으로 살짝 올라와서 조망이 좋은데, 언덕이 위에서는 높아 보여도 전체적으로 스무스하게 올라와서 생각보다 그렇게 경사가 심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 앞쪽에 보시면 도시가 살짝 보이죠? 저희가 있는 둔전입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집이 나오는데요.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다락방이 사실은 뒤쪽에 있어요. 앞에서 보면 마치 2층 집처럼 보이고 뭐 선도 반듯하고 또 이렇게 구획구획 나눠진 느낌이 딱 철근 콘크리트가 바로 느껴지는데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데레스 타일을 사용했고 위에는 지금 스타코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쪽 보이는 쪽이 안방이에요. 1층에 방이 있는데 그것도 안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방 앞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석재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제 거실 앞쪽으로 보시면 되세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이쪽도 석재 데크가 깔려 있기 때문에 관리가 비교적 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8세대 단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옆을 살펴보면 지금 다른 단지가 또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한 4, 50세대의 단지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정 공간이죠. 자작나무 몇 그루 심어져 있고 이 집의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소나무 계열의 나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현관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현관을 보시면 사이즈가 폭 자체는 좀 넉넉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공간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발장도 3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참고로 출입문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발장을 나눠 쓰신다면은 6칸 정도의 신발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일괄 소등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정면 쪽에 중문도 있습니다. 들어가면 계단과 게스트 욕실이 나와 있는데요. 우측에 주방 거실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보세요. 거실인데요. 거실은 폭이 4m 정도 됩니다. 소파 자리는 조금 더 짧고요. 그런데 소파 자리가 짧아도 카우치 소파까지는 충분히 수납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에요. 정면 쪽을 보시면 남향이거든요. 채광은 지금은 좀 이제 오후 시간에서 들어오지는 않지만 어차피 남향이니까 채광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창문은 좀 넓게 냈습니다. 그래서 밖을 보면 정원과 또 높은 조망 때문에 앞이 환하게 잘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포시린 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편 보여드리면 작은 픽스창도 나와 있고요. 장식장 위쪽으로 TV를 설치했는데 벽걸이를 거시면 오히려 더 공간 활용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창문을 설명드리면 창호 같은 경우는 KCC의 이중창을 사용을 했어요. 아파트 스타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거실에서 주방이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공간은 디귿자로 되어 있고요. 아쉬운 점은 공간이 크지 않다 보니까 식탁 자리가 따로 나와 있진 않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탁을 미리 설치를 해놨습니다. 일반 식탁 높이를 맞춰서 일반적인 의자를 딱 놓고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덕분에 옆쪽에 보시면 수납장도 추가로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양을 좋아하지는 않은데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차라리 아일랜드 식탁이 동일하게 높게 올라와서 의자를 좀 높은 걸 설치하더라도 조리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주가 의외로 많아서 개인들 의견이 혹시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한번 좀 표현을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안내를 더 추가적으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식탁등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방 싱크대 같은 경우는 브랜드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로고가 보이지는 않고요. 단 만졌을 때 도장 제품을 사용해서 품질이 나빠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가 들어옴에도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전 뒤쪽으로 창문은 좀 넓게 나온 편이고요. 위쪽은 픽스창, 아래는 이제 개폐가 가능해요. 이렇게 돌아보면 거실과의 공간. 전체적으로 주방 거실은 살짝 그 빌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쉬움이 좀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는 1층에다가 방을 넣었는데 그것도 안방을 넣었어요. 22평의 안방과 주방 거실 다 넣다 보니까 이 공간이 조금 작게 나왔습니다. 주방 옆쪽으로 지금처럼 다용도실이 크게 나왔는데요. 부족한 주방의 수납을 추가할 수 있는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탁기와 건조기, 그리고 참고로 김치냉장고도 이쪽에 놔야 됩니다. 스탠드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 상부장 일부를 좀 제거하고 안쪽으로 놔야 될 것 같아요. 저쪽에 보이는 박스는 보일러 박스인데요. 특이하게 문을 내 쪽으로 해서 감췄네요. 그리고 이쪽에 문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보였던 뒷공간과 연결됩니다. 복도는 조금 시원시원하게 나왔어요. 중간에 픽스 창도 있고요. 제일 처음에 집에서 인사했던 게스트 욕실입니다. 1층에 방이 있는데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냥 게스트로 돼 있죠. 그거는 이제 안방이다 보니까 안방에도 욕실이 추가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로 손님용 게스트 욕실인데 구성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안방 공간인데요. 치수를 보시면 좀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보시면 굉장히 깊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정원과 사용하시기 좋게끔 되어 있고요. 이쪽 반대편 쪽에서는 침대 머리맡장 쪽에 장식을 해놨어요. 이런 것들도 괜찮게 되어 있죠. 그래서 침대 헤드를 저쪽 벽으로 붙이고 이 반대편 쪽에 보시면 여긴 드레스룸이 따로 없기 때문에 북박이장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향이니까 채광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뒤로 돌아보면은 드레스룸 없는 대신 욕실이 좀 크게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드레스룸을 뽑고 욕실을 작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이 구조도 좋아 보입니다. 욕실은 건식으로 쓸 수 있게끔 단차가 충분한데요. 비대 설치되어 있고 선반이 넓은 세면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장도 잘 되어 있죠. 이렇게 문을 닫고 안쪽에 보시면 또 별도의 목욕을 할 수 있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샤워부스까지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밖을 볼 수 있는 창도 있고 해서 공간 구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인테리어 공간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폭은 넉넉해요. 대신 손잡이는 없고요. 중간에 한번 이렇게 턴을 해요. 그래서 올라가실 때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자, 2층에 올라왔습니다. 동선상 왼쪽에 있는 공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돌고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공간이 욕실인데요. 2층의 메인 욕실입니다. 변기, 세면대, 선반 이런 모든 구성들이 아파트처럼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정면에 샤워부스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샤워부스는 이곳은 굉장히 잘 써준 것 같아요. 욕실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신경 썼는데 이제 단차가 없어서 건식으로 쓰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이 두 개가 연달아 붙어 있는데요. 이 방이 이제 이 집에서 제일 작은 방이에요. 그런데 사이즈 보시면 굉장히 크죠. 일단 길이가 깁니다. 이 방은 창문이 북향과 이렇게 보면 동양 쪽으로 작은 창이 나와 있어서요. 아침에만 이렇게 해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근데 돌아보면은 남양집 같은 경우는 북향방이 꼭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간은 좀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방마다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중간방인데요. 그러니까 2층에 세대를 분리해서 쓰신다면 이 방이 2층의 안방처럼 사용될 것 같아요. 여기는 동쪽에 작은 창과 남쪽으로 커다란 창이 있고요. 이렇게 틀어서 보면은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한 7자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옷을 수납하기에 충분하고요. 뭐 침대나 이런 가구 배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참고로 장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쪽 면으로 헤드로 해서 침대를 하고 이 반대편 쪽으로 해서 벽걸이용 TV를 설치하면 이 방에서 TV 시청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이런 차트리 공간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처럼 되어 있고요. 밑에는 수납장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 지금처럼 비워두셔도 좋고요. 뭐 흔들의자 같은 거 놓고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공간, 2층에 이렇게 별도로 현관과 중문이 있어요. 지금 문은 막아놔서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아까 1층에 설명드린 것처럼 계단을 연결을 해드리면 이제 부모님 세대와 같이 산다고 했을 때 1층을 들리지 않고 바로 올라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주방이 또 따로 있어서 좋아요. 이 공간은 거실처럼 이렇게 벽이 완벽히 설치되지는 않았지만 오픈돼서 식탁 놓고 사용하시고요. 작지만 이렇게 주방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기 좋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대 돌려서 보면은 작은 포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공간 사이즈가 폭이 좀 넓어요. 위쪽도 막혀 있고 그리고 정면 쪽에도 창으로 막혀 있어서 발코니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폭도 좀 넓게 나왔는데요. 지금처럼 의자와 작은 테이블을 놓고 뭐 남쪽으로 해 들어오니까 독서 같은 거 하시기 좋게끔 되어 있어요. 살짝 위로 올려서 천장 좀 보여드릴게요. 살짝 경사가 좀 졌어요. 그래서 나무로 시공되어 있고요. 등도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세대가 현재까지 완벽히 분리되고 만약에 공간이 좀 적으시다면 3층에 다락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서 보면 생각보다 다락치고는 층고가 높습니다. 층고가 낮은 부분은 지금처럼 수납장을 채웠고요. 나머지 공간은 저 나무 있는 데까지도 180인 제가 고개를 숙이지 않고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서는 밖을 나갈 수가 있는데요. 테라스 공간이 생각보다 넓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밖에 보면 전체적으로 지대가 높아서 시야가 확 트인 느낌이 정말 좋네요. 그리고 테라스 공간은 좀 넉넉해서 테이블 정도 넣고 사용하시기 좋고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실까요? 태양광을 미리 설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도시가스도 들어오고 또 태양광의 일부가 전기 누진세도 해결해줘서 이런 전원생활을 하시기에 연료비 손실은 적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전체적인 내용 설명드렸고요. 내려가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인테리어나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는 살짝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영상을 촬영해보고 제가 이 집을 두세 번 정도 방문해보니까 의외로 구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두세 대가 함께 사는 목적이 있으시다면 잘 어울릴 수 있는 집이고요. 그렇지 않고 본인에 맞게끔 집을 지으실 거면 토지만 분양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라면 토지만 분양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토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저렴하게 분양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럼 이곳의 기본적인 내용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곳은 총 8세대이고요. 토지는 125평, 전용되지만 11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에 22평씩에서 총 3개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인입되어 있고요. 상하수도 직관되어 있습니다. 단, 정화조는 개별로 되어 있네요. 분양 가격을 설명드리면 오늘 소개한 샘플하우스는 6억 8,9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벙커 주차장도 있고 뭐 이런 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토지만 구입하겠다 하시면 평당 225만 원에 현재 분양 중에 있어요. 참고로 이 집과 1km가 안 되는 곳에 평당 270만 원에 분양하는 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토지비는 확실히 저렴해서 저는 토지만 따로 구입하시고 건축은 개인적으로 원하시는 곳이랑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단독주택을 꿈꿀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